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류가 태어난 고향 은하계. 우리 은하에서 더 멀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수 한쪽에 있는 태양계조차 아직 잘 모르니까요. 하물며 다른 은하에 대해서는 SF 작가조차 거의 떠올리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의 무대도 거의 우리 은하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우리 은하를 뛰쳐나가는 여행을 제공하는 것, 토픽에서는 가능합니다. 무엇을 만날지, 은하액을 도는 별들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흥미가 가시나요? 이 영상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은하의 끝은? 우리 은하의 끝, 은하와 은하 사이의 우주 공간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학문상으로 확립된 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은하보다 근처의 은하를 조사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위치한 곳은 은하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변방, 원반부의 제일 끝, 작은 오리온 자리의 팔 안입니다. 그것이 천문학자들의 연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은하가 막대 모양 구조를 포함한 막대 나선 은하인 것이나 두 개의 큰 팔 외에도 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조차도 계속 수정되고 있어요. 옛 문헌에 따르면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라고 했지만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 1.5배에서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주선을 타고 우리 은하의 원반부라 불리는 대부분의 별이 모이는 평평한 부분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조차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젊은 항성이 적어지고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맞게 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여행이 더 재미있지 않나요? 은하 헤일로. 우리 은하 원반부의 밖은 은하 헤일로입니다. 은하 헤일로는 구형을 띠고 있으며 항성을 많이 포함한 좁은 의미에서의 헤일로부터 은하 코로나, 암흑물질 헤일로 등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헤일로와 만나게 되는데요. 헤일로의 무게는 우리 은하의 모든 항성을 합친 질량의 0.1에서 1%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영역은 원반부에 뒤지지 않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헤일로의 바깥 가장자리가 은하에게서 10만 파색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헤일로 안에는 구상성단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항성이 중력으로 결합되어 구 모양으로 된 별들의 집단인데요. 구상성단은 은하 원반 전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의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우리 은하에 몇십억 년 전 삼켜진 은하들이 남긴 핵의 흔적이 구상성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을 만들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속량이 적은 오래된 항성입니다. 이들 성단 내부는 천체들이 밀집해 있어 서로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성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지적 생명체를 만날 일은 없겠네요. 구상성단에서는 종종 은하 원반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심상치 않은 질량과 광도를 자랑하는 청색 나고성을 들 수 있어요. 별의 진화에 대해 흔히 항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항성은 밝게 빛나고 수명은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크고 밝고 단명인 푸른 항성이 있으면 그곳에서 활발하게 별 형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구상성단에서는 별 형성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게다가 성단 내의 천체는 같은 시기에 생겨난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성단은 이 청색 항성을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이런 청색 항성은 이상한 점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질량이 성단 내 다른 항성의 2~3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알려진 원반부 위의 청색 거성은 50억에서 100억 년 사이의 수명을 가진 오래된 항성과 비교하면 그 수십 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상성단의 구경을 끝냈으니 더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별들의 헤일로가 끝나면 우주선은 은하 코로나로 들어갑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은하를 둘러싼 매우 고온으로 된 가스구름이에요.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나 되지만 다행히 물질의 밀도가 매우 희박해 우리 우주선엔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은하 코로나의 물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몇몇 은하에서는 아주 활발한 은하액이 바깥 우주 공간으로 엄청난 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팽창한 은하 헤일로에 있는 항성도 물질의 일부를 방출합니다. 초신성 폭발도 잊으면 안 되겠죠? 은하 코로나를 지나면 암흑물질 헤일로가 나옵니다. 이곳은 은하 헤일로 중에서도 가장 수수께끼로 가득한 부분이에요. 암흑물질 헤일로의 질량은 원반부의 질량을 훨씬 넘고 또한 직경은 200만 광년이나 됩니다. 암흑물질이 어떤 성질인지 또 여기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암흑물질이야말로 성간물질을 내몰아 덩어리로 만든 양치기 같은 존재로 은하는 바로 거기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도 이 암흑물질 덕분이에요. 우주의 이웃. 우리 은하 밖의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은 고온의 가스와 암흑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종종 재미있는 것과도 마주치게 됩니다. 예컨대 외톨이 독불장군 같은 별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원래의 은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가장 가까운 우주의 이웃 외소은하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합계 59개의 은하수가 우리 은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물론 마젤란 은하이죠. 유럽인이 이미 16세기에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남반구 사람들은 유사시대 이전부터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마젤란 은하는 지구에서 단 16만 3천 광년 떨어진 곳으로 우주 규모로 보자면 거의 이웃 같은 존재입니다. 직경은 약 1만 4천 광년. 포함하고 있는 항성수는 약 300억 개로 국부 은하군 중 네 번째로 큰 은하입니다. 그것보다 큰 것은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뿐입니다. 대마젤란 은하의 구조는 우리 은하를 닮은 나선형 팔과 막대 모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우리 은하가 대마젤란 은하의 것을 훔쳐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인데요.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 은하를 주위하는 외소 은하 중에서 과거 대마젤란 은하의 위성 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몇 개 밝혀졌습니다. 소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20만 광년 떨어진 장소에 있고요. 대마젤란 은하보다 훨씬 작고 불규칙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항성의 수는 많아야 10억 개 정도예요. 양쪽의 마젤란 은하가 동일한 수소 분자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두 개의 은하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십억 년 정도가 지나면 두 개의 마젤란 은하는 완전히 은하수에 삼켜질 것이고 우리 은하 역시 머지않아 안드로메다 은하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먼 곳에 있는 위성 은하에 레오1이라고 하는 작은 은하가 있는데요.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82만 광년입니다. 지구의 밤하늘에서 이 은하는 네콜라스라는 1등성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수십억 년 전 레오1 근방에 거의 동시에 형성된 상당수의 항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선 더 이상 새로운 천체는 태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오1보다 먼 지구로부터 약 150만 광년 떨어진 거리에 봉황자리 외소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위성은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례에 따라 그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200만 광년 이상 떨어지면 또 다른 거대 은하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은하와 그 위성은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까지 나아간다면 또 다른 은하단과 우주의 대규모 구조 성분, 필라멘트, 보이드, 은하의 벽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상으로 돌아갈까요? 공상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켜기 그리고 SNS 공유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